완전 속았어요. 이 정도면 사기 결혼 아닌가요? 결혼하고 처음 맞는 명절이었어요. 시어머니께서 저한테만 계속 일을 시키시더라고요. 딸들은 손 하나 까딱 못하게 하시면서요. 남편은 거실에서 TV만 보고 있고 너무 힘들어서 남편한테 도와달라고 했더니 시키는 대로 해야지 않겠냐며 저를 도와주지도 않더군요. 더 황당했던 건 식사 시간이에요. 남자들 밥상은 푸짐한데 여자들 밥상은 정말 초라하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눈물이 나올 것 같았지만 꾹 참았습니다. 내가 여기서 왜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나 싶었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차 안에서 남편한테 서운하다고 했는데 남편은 분들이라 그런 거니 이해하라는 말만 반복했어요. 그 말에 너무 화가 나서 울면서 크게 싸웠네요. 지금이 80년대도 아니고 이런 시댁이 아직도 있나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시골에 홀로 계신 친정어머니가 치매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명절에는 제가 막내라서 유일하게 어머니를 찾아뵙고 오빠와 언니는 먹고 살기 바쁘다고 신경을 쓰지 않고 있었습니다. 저도 회사 일로 바빠 자주 찾아뵙지는 못해 남편이 대신 어머니를 뵈러 가곤 했습니다. 얼마 전 남편이 시골에서 돌아와 저에게 할 말이 있다고 하더군요. 혹시 남편이 요양병원 이야기를 꺼낼까봐 걱정이 앞섰습니다. 남편은 한숨을 쉬며 시골을 오가며 혼자 계신 어머니를 볼 때마다 마음이 아프다면서 당장 어머니를 우리 집으로 모시자고 했습니다. 남편이 뜻밖의 제안에 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남편은 장모님께서 나를 가족처럼 받아주셨는데 어떻게 모른 척할 수 있겠냐며 저를 안심시켰습니다. 우리는 함께 이 어려운 시간을 극복해 나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우리 가족이 힘을 낼 수 있도록 응원해주세요. 저를 버린 시어머니가 암에 걸렸습니다. 남편과 연애한 지 1년 만에 결혼했어요. 남편은 대학 때부터 아르바이트로 시어머니와 함께 생활했는데 모아둔 돈이 없어 결혼 후 부모님이 사주신 원룸에서 시작하게 됐죠. 저는 개인 사정으로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고 한동안은 시어머니께 생활비를 드리기 어렵다고 최대한 빨리 이직해서 생활비를 드리겠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시어머니께서는 집에 잘못 들어온 며느리가 집안을 망쳤다며 이혼하라며 소리를 지르셨어요. 그 이후로는 연락도 안 되시고 찾아가도 문전박대를 하셨죠. 그러다 얼마 전 시어머니가 암에 걸리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설상가상으로 시누이도 남자친구가 생겼다며 시어머니와 함께 살 수 없다고 하더군요. 저희 부부는 여전히 원룸에 살고 있는데 시어머니를 저희가 모셔야 할 상황이 된 거죠. 그리고 친정에서 힘들게 돈을 마련해서 원룸을 벗어나 아파트 사는데 돈을 보태주시기로 했는데 남편은 그 돈으로 시어머니 방을 얻자고 하네요. 투병 중이신 시어머님의 상황도 알고 남편의 마음은 이해하지만 생활비 못 보내준다고 문전박대하고 막말하시던 시어머님에게 아직 서운한 마음도 많고요. 그리고 시누이도 부모가 암투병 중인데 연애하느라 모시지 못한다니 어이도 없고요. 저는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임신 소식을 듣고 시어머니가 입원하셨어요. 결혼 2년 만에 드디어 임신 소식을 전하게 되었어요. 안정기에 접어들자마자 시부모님께 말씀드렸는데 시어머니는 소식을 듣고 갑자기 얼굴이 하얗게 변하시더니 눈물을 흘리셨어요. 저는 순간 뭔가 잘못했나 싶어 얼떨떨했는데 아버님은 저희에게 집에 먼저 가라고 하셨어요. 아이가 축복받지 못하는 것 같아 마음이 무겁더군요. 집에 돌아와 남편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어머니가 남편을 낳고 나서 많이 힘드셨다면서 출산 후 건강이 나빠져 오랫동안 병원에 계셨다고 하더군요. 그동안 죽을 고비도 넘기셨고 산후 우울증도 심하셨다고요. 결혼 전부터 시어머니께서 아이를 꼭 가질 필요는 없다고 자주 말씀하셨던 이유를 이제야 알 것 같았어요. 저는 어머니가 저를 받아들이지 않는 줄 알았지만 그게 아니었어요. 어머니는 결국 울다 병원에 실려 가셨어요. 병문안을 갔을 때 어머니는 제 손을 꼭 잡고 제가 제일 소중하다며 언제든 제가 어떤 결정을 하든 제 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머니 아이 건강하게 잘 낳아서 훌륭하게 키워낼 테니 걱정하지 마세요. 사랑합니다. 9년 전 남편을 잃고 혼자 아들을 키우다가 친정엄마 소개로 지금의 남편을 만났어요. 어느 날 아들이 저한테 이상한 말을 하더라고요. 제가 없을 때 새아빠가 친정엄마를 엄마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다른 집 남편들도 넉살 좋은 사람들은 장모님을 엄마라고 부르기도 한다는데 저희 남편은 내성적이라서 좀 이상하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어느 날은 아들이 친정엄마랑 남편이 둘이 같이 울기도 한다는 거예요. 한참을 고민하다가 친정엄마에게 이 사실을 털어놨고 결국 네 사람이 모여서 진실을 마주했어요. 30년 전 친정엄마가 학대받던 전 남편에게서 도망칠 때 두고 온 친아들이었던 거예요. 순간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혼란스러웠어요. 남편과 친정엄마는 눈물로 사정을 설명했지만 그동안의 배신감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30년 동안 저를 키워주신 친정엄마의 사랑과 가족을 위해 노력했던 남편의 마음을 너무 잘 알지만 이런 비현실적인 상황이 너무 힘들어요. 저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성격 차이로 결혼 3년 만에 남편과 이혼했습니다. 이혼 후에 딸이 생긴 걸 알게 되었고 혼자서 아이를 낳기로 결심했어요. 전 남편에게 이 사실을 말해야 할 것 같아서 이야기했더니 임신 기간 동안 전 남편은 주기적으로 영양제나 제가 먹고 싶은 음식을 챙겨주었고 병원 검진도 함께 가줬어요. 아기용품도 전 남편이 많이 준비해 주었고요. 아이를 낳을 때도 옆에서 지켜봐주고 조리원까지 전부 전 남편이 챙겨줬습니다. 아이를 낳고 나서는 몸조리 잘하라며 휴가를 내고 아이를 대신 돌봐주기도 했어요. 그도 감정이 다 식은 줄 알았는데 딸을 핑계로 자주 연락하고 만나면서 감정이 다시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어느 순간 같이 살다시피 하며 전 남편이 재결합을 제안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 그것만큼은 망설여지더라고요. 이혼하기 전까지 저희는 엄청나게 싸우고 지치기를 반복했거든요. 다시 합치게 되면 아이 앞에서 또 그럴까봐 겁이 납니다. 그렇지만 전 남편이 다른 여자와 재혼한다고 생각하면 그건 또 너무 슬플 것 같아요.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번 명절부터 시어머니께서 우리 집엔 가지 말라고 하셨어요. 얼마 전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엄마는 아버지가 오랫동안 병으로 고생하셨으니 이제 편히 쉬시게 됐다며 애써 담담해 하셨지만 부모님께서 금실이 좋으셔서 그런지 엄마의 우울한 모습이 계속 걱정됐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자주 찾아뵙고 연락도 드렸지만 아빠의 빈자리가 큰지 엄마는 여전히 힘들어 하셨어요. 그러다 한 달 전부터는 엄마가 연락을 잘 받지 않으시더라고요. 내일 찾아뵙겠다고 하니 엄마는 바쁘니까 오지 말라고 하셨어요. 저를 걱정시키지 않으려고 하신 것 같았죠. 결국 이번 명절에는 남편과 상의한 끝에 각자 친정과 시댁으로 가기로 했죠. 그런데 그 소식을 들은 시어머니께서 저희 엄마를 모시기로 하셨다고 하시더군요. 알고 보니 남편이 시어머니께 저희 엄마가 많이 우울해하신다고 전해드렸고 시어머니께서 저 대신 엄마와 함께 시간을 보내며 여기저기 구경도 다니셨다고 하더라고요. 엄마는 시어머니가 생김새가 무서워 보이셔서 처음엔 걱정하셨는데 이렇게 다정한 분이셨다는 걸 이제 알게 되셨다며 감사해 하셨어요. 저도 시어머니께 정말 감사하고 더 사랑하게 됐습니다. 항상 명절 때마다 친정에 늦게 가서 시간을 제대로 보낼 수 없었어요. 그래서 이번엔 남편이 먼저 친정에서 시간을 여유롭게 보내고 명절 당일 아침에 시댁으로 가자고 제안했어요. 딱 제사 지내는 시간에 도착하면 괜찮을 것 같다며 본인이 시부모님께 말씀드리겠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명절 전주에 시어머니께서 전화가 오셔서 저에게 화를 내셨어요. 이 집안 며느리라면 도리를 다 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하시더라고요. 순간 어머님이 우리가 명절날 시댁에 아예 가지 않는 걸로 오해하신 건가 싶었어요. 그런데 어머님은 아침에 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하시는 거였죠. 저희는 제사 음식을 미리 다 사놓고 아침에 가서 정리만 하면 되니 문제 없다고 생각했는데 시어머니는 명절 기간 내내 시댁에 있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불편해 하셨어요. 결국 어머님은 제가 친정에 가지 않기를 바라신다는 걸 알게 됐죠. 출가 외인이라며 친정에 가지 말라는 말까지 하셨는데 어떻게 하면 시어머니를 설득할 수 있을까요? 시어머니를 설득하는 노하우를 댓글로 좀 알려주세요. 이번 추석을 앞두고 저는 시어머니께 전 부치는 일을 그만하자고 말씀드렸습니다. 처음엔 시어머니께서 제가 그런 말을 할 줄은 몰랐다고 하시며 놀라셨고 잠시 생각에 잠기셨습니다. 저는 어머니께서 매번 힘들게 전을 부치시는 것이 걱정되어 이번에는 좀 편하게 명절을 보내자고 제안한 거였죠. 시어머니는 명절이란 정성을 다해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하셨는지 쉽게 받아들이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어머님도 이제는 쉬실 때가 됐다고 설득했고 결국 시어머니는 동의하셨습니다. 그렇지만 그 후에도 시어머니의 표정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시어머니께서 다른 준비는 본인이 알아서 하겠다고 하시면서도 어딘가 섭섭한 기색이 느껴졌거든요. 저는 시어머니께서 이 결정을 진심으로 받아들이셨는지 계속 걱정이 되었고 남편에게도 이 고민을 털어놨습니다. 남편은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지실 거라고 했지만 저는 시어머니의 미묘한 표정이 자꾸만 떠오르며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결국 이번 추석 가족 간의 마음을 어떻게 풀어야 할지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시어머니께서 편안히 이 변화를 받아들이시도록 돕는 방법이 있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지혜와 노하우를 공유해주세요. 추석을 앞두고 저는 시어머니께 드릴 용돈을 준비했어요. 친정어머니보다 시어머니께 더 많은 금액을 드리는 게 예의일 것 같아 시어머니께 2배의 금액을 드렸죠. 하지만 명절 내내 시어머니께서는 고맙다는 말씀도 없으시고 저를 대하는 태도도 변함이 없으셔서 서운했습니다. 그 마음이 결국 남편과의 갈등으로 이어지게 되었죠. 며칠 후 시어머니께서 저에게 조심스럽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백화점에서 비싼 옷과 신발을 사는 걸 보시고 걱정이 된다고 하셨어요. 물론 제가 알아서 잘하겠지만 살림에 맞게 지출하면 좋지 않겠냐는 말씀이셨어요. 시어머니의 의도는 이해했지만 그동안 노력한 제 마음은 알아주지 않으셔서 더 속상하더라고요. 서로 이해하고 배려해야 갈등 없이 지낼 수 있겠지만 제 감정은 쉽게 풀리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이런 감정을 어떻게 조율하면서 지내야 할지 고민이 깊어집니다. 저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추석 명절에 시어머니가 음식을 싸가라고 하셨는데 제가 다 먹지도 못하니 괜찮다고 했더니 표정이 확 굳어지셨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준비하신 음식을 무시했다고 느끼셨다고 하더군요. 그 후 남편에게도 저에 대한 섭섭함을 표현하셨다고 들었어요. 그 얘기를 듣고 저도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시어머니께 음식을 무시한 게 아니라고 말씀드리면서 어머니 음식이 제일 맛있다고 했더니 그제야 시어머니 표정이 조금 풀리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전화도 안 받거나 늦게 받으시고 받으셔도 말투나 목소리가 아직은 서운함이 남아있는 것 같아 고민이에요. 바쁘다 보니 정성껏 챙겨주신 음식을 다 먹지도 못하고 버리는 게 너무 아까워서 그런 건데 어떻게 해야 이 마음을 알아주실까요? 여러분의 지혜를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허리 디스크가 재발해서 수술을 받기로 했어요. 회사에 연차도 못 쓰고 추석 연휴 전날 수술 날을 잡을 수밖에 없었죠. 남편에게 수술 일정을 이야기했더니 남편은 하필 추석에 왜 그런 수술을 해야 하느냐고 하더라고요. 맞벌이에 집안일까지 도맡아 하다 보니 허리가 아픈 건데 남편은 추석에 시댁에 안 갈 거냐며 화를 냈어요. 그 말을 듣고 정말 서운했어요. 아픈 저를 이해해 주기는커녕 명절을 이유로 저를 몰아세우는 남편이 너무 원망스러웠죠. 결국 이번 추석은 혼자 수술을 받고 푹 쉬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동안 저를 진정으로 생각해 주는 사람은 부모님뿐이라는 걸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수술이 끝나고 몸을 추스르고 보니 시댁에서 10통 넘게 전화가 와 있고 안 온다고 닥달하는 문자도 몇 통이나 보냈더라고요. 한 번도 대든 적 없는 저이지만 이번에는 정말 상대하고 싶지 않아요. 저는 어떻게 해야 속 시원하게 대가 봐줄 수 있을까요?
올해 추석을 앞두고 시어머니께서 제사 음식을 준비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직장 일과 육아에 지쳐서 이번 명절은 조금 쉬고 싶다는 생각에 남편에게 제사 준비를 함께 하자고 했지만 남편은 우리 집은 남자가 제사 준비를 하는 건 말이 안 된다고 하더군요. 저는 결국 시어머니께 직접 솔직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명절에는 일을 줄여서 조금 쉬고 싶다고 했더니 시어머니께서는 며느리가 시댁의 전통을 따라야지, 그런 생각이면 시집은 왜 왔느냐며 화를 내셨습니다. 잠시 고민했지만 이번에는 집에서 쉬기로 결심했어요. 남편은 시어머니의 화가 걱정된다면서도 제 결정을 존중하며 혼자 시댁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그 후 시어머니께서는 제가 가족으로 받아들일 마음이 없다며 비난하셨고 저는 갈등이 깊어져 혼란스럽고 마음이 무겁습니다. 하지만 이번 결정이 제 삶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믿고 있어요. 앞으로 시댁과의 관계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지 고민이 깊어지네요. 저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번 추석에는 임신 중에 시댁으로 가게 되었어요. 만삭이라 몸이 무겁고 힘들었지만 추석에 인사는 드려야 하니 즐거운 마음으로 내려갔지요. 그런데 시댁에 도착하자마자 시아버님께서 며느리가 송편을 빚어야 한다고 하셔서 당황했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당황했고 시어머님께서도 얼굴이 굳어지셨어요. 시어머님은 잠시 후에 송편을 사오시더니 시아버님께 만삭인 며느리에게 송편을 빚게 할 수는 없다고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순간 시어머님께 심쿵했지 뭐예요? 시아버님은 잠시 당황한 듯 했지만 시어머님의 의지가 확고하다는 것을 느꼈는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어요. 시어머님은 저에게 다가와 이런 상황에서는 내가 나서야지, 제가 힘들게 할 수는 없다며 미소를 지으셨어요. 그 이후로 시댁 생활이 훨씬 편해졌습니다. 시아버님은 시어머님한테 이기지도 못하시면서 크크크. 이번 추석에 기적이 일어났어요. 이번 추석 시어머니께서 시댁에 내려오신다고 하셨어요. 저는 임신 중이라 명절 준비가 걱정되었지만 시어머니는 괜찮다고 하셨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모두가 좋아하는 스테이크나 갈비구이 같은 간단한 음식을 준비하자며 전을 부치지 않아도 된다고 하셨습니다. 심지어 외식도 괜찮다며 명절에 꼭 전을 먹어야 하냐고 말씀하셨죠. 그 말씀을 듣고 저는 너무 놀랐어요. 시어머니께서는 수십 년 동안 명절에 음식을 준비하며 느낀 것, 가족들이 함께 웃고 즐거워야 명절이라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이후로 우리 가족의 명절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상차리기와 설거지를 모두 역할을 나누어 하게 되었고 명절 음식도 간단하게 준비했습니다. 때론 외식을 하기도 하고요. 덕분에 명절이 진정으로 즐거운 시간이 되었고 저 역시 명절 증후군 없는 며느리가 되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변화 덕분에 우리 가족은 더 행복한 명절을 보내게 되었어요. 시어머니가 갑자기 몸이 안 좋아지셔서 병원에 다녀오셨어요. 의사 선생님은 그냥 과로와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그 말을 듣자마자 제가 일부러 스트레스를 줘서 이런 일이 생겼다고 하시더라고요. 남편에게도 마치 제가 일부러 그러는 것처럼 말씀하셔서 억울하기도 했어요. 사실 시어머니랑 같이 지내면서 제가 나름대로 신경 많이 썼거든요. 일하면서도 주말마다 집안일 챙기고 시어머니 좋아하시는 음식도 종종 준비했는데 그게 성의 없다고 느끼셨나 봐요. 남편이 그 상황을 듣고선 시어머니 말씀에 바로 휘둘리기보다는 제 이야기를 먼저 들어보자고 하더라고요. 차분히 상황을 분석하면서 제가 최선을 다했다는 걸 인정하고 오히려 시어머니께 더 쉬어야 한다고 하셨어요. 결국 남편은 요양원에 모시는 게 서로에게 더 좋겠다고 판단했습니다. 솔직히 남편이 제 편을 들어줘서 속이 시원하기도 했는데 한편으론 시어머니가 연세가 드시면서 자꾸 이렇게 의심이 많아지는 게 좀 마음 아프더라고요. 그리고 며칠 후 추석이 며칠 안 남은 시점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갑자기 몸살이 와서 몸을 움직이기도 어려울 정도로 아프더라고요. 남편에게 이야기하고 병원에 같이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며칠 푹 쉬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시어머니께 전화를 드려 추석에 내려갈 수 없을 것 같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시어머니께서는 잠시 정적이 흐르더니 몸이 얼마나 안 좋길래 명절에 못 오는 거냐며 진짜 아픈 게 맞느냐, 혹시 그냥 오기 싫어서 핑계 대는 거 아니냐고 하시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데 괜히 마음이 울컥했어요. 정말 가고 싶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닌데 시어머니는 왜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는지 억울하더라고요. 매년 시댁에 가서 차례도 함께 지내고 도왔는데 이번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하지만 시어머니께서는 너무 서운해하셔서 마음이 복잡했어요. 결국 병원에서도 입원할 정도는 아니지만 좀 쉬셔야 한다고 해서 퇴원하고 집으로 돌아왔는데요. 몸살이 낫지 않아서 결국은 못 갔더니 한동안 전화도 안 받으시고 오랜 시간 삐치셨어요. 그 뒤로도 주말에 몇 번이나 찾아가고 선물 드리고 해서 겨우 풀었어요. 올해 추석도 곧 다가오는데 벌써 무섭네요. 작년에 친오빠가 암투병 끝에 세상을 떠났어요. 혼자 투병하던 오빠라 가족들 마음이 정말 무거웠죠. 그런데 시댁에서는 장례식장에 아무도 오지 않았어요. 너무 힘들어서 집에서 쉬고 있는데 시어머니가 찾아오셨더라고요. 저는 위로의 말을 기대했는데 시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에 정말 소름이 돋았습니다. 오빠가 살던 30평대 아파트가 꽤 비싸다면서 그 집이 어떻게 되는 거냐고 물으시는 거예요. 장례식장에도 안 오셨길래 미안하다며 위로해 주실 줄 알았는데 다음 말이 가관이었어요. 부모님도 이미 집이 있으니까 그 집 필요 없으실 거고 시누이 결혼할 때 그 집 주면 어떻겠냐고 하시더라고요. 다 가족이니까 시누이도 동생이라 생각하고 주면 좋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너무 황당해서 속이 뒤집어졌습니다. 오빠가 세상 떠난 지 일주일도 안 됐는데 그런 말을 하시다니요. 결국 제가 참지 못하고 어머니 지금 그게 무슨 말이냐며 당장 집에서 나가달라고 했어요. 더 이상 듣기 힘들었거든요. 그랬더니 시어머니는 오히려 우리 아들이 장례식 갔으니 그걸로 됐다면서 어차피 남는 집인데 시누이 주면 좋지 않냐고 하시더라고요. 이런 시댁과 계속 살아야 할지 고민이 됩니다. 그리고
그리고 얼마 전에 아무것도 없이 시집온 저를 아껴주시고 남편 가게를 도우며 자리 잡게 해주신 시어머니. 부모 없이 자란 저에게는 엄마와도 같은 분이세요. 이번에 큰돈도 들어오고 해서 감사한 마음에 시어머니께 명품 가방을 선물해 드리기로 했습니다. 여러 매장을 둘러보던 중 시어머니께서 마음에 들어 하시는 가방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직원에게 가방을 보여달라고 요청했죠. 그런데 직원이 잠시 기다리라고 하더니 저희보다 늦게 온 손님들에게만 붙어서 설명을 계속하더군요. 그래서 가방을 언제 보여줄 수 있냐고 물었더니 그제야 직원이 시어머니를 보며 이건 젊은 여성분들이 어울리는 스타일이라고 다시 둘러보라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너무 기분이 나빴습니다. 그래서 제가 옆에 다른 직원에게 바로 구매할 테니 달라고 했어요. 눈이 휘동그레진 그 직원이 갑자기 저희에게 와서 가방을 꺼내고 포장하려고 하길래 저는 다른 직원에게 구입하겠다고 했습니다. 손님을 무시하는 직원에게 굳이 실적을 줄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결국 다른 직원에게 가방을 구매했는데 시어머니께서는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냐며 부담스러워 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잘못된 건 분명히 지적해야 한다고 생각했죠. 왜냐하면 시어머니는